우리는 방금 크렘린 역사상 가장 미친 회의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이 회의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너무나도 끔찍하게 잘못되어 이 회의의 녹취록이 러시아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최근 인권의 날 회의에서 존경받는 러시아 감독인 알렉산드르 슈쿠로프가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푸틴에게 건강이나 노고에 관한 쉬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온 나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푸틴 앞에서 11분 동안 조목조목 러시아 지도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은 침공을 비난했고 만연한 부패를 비판했으며 현 러시아 정권이 소련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러시아 제국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과거 차르 제국이 무너졌던 것처럼 말이죠. 이 감독은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으며 그의 영화들은 많은 상을 받아 러시아의 명성을 안겼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궁지에 몰렸고 불안해 보이지 않고서는 말을 끊을 수도 없었으며 탄압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감독을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감독이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렘린이 공식 웹사이트에서 녹취록과 영상 기록을 삭제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건물 안에 있었던 공황 상태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왜 푸틴이 이제 와서 이 전체 인터뷰를 지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전체 내용은 약 11분이었습니다. 그냥 질문 하나였고 참고로 푸틴은 그 질문의 일부에 답하는데 또 10분을 썼습니다. 이제 전체 영상을 한 번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는 질문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대한 푸틴의 답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제 영화 상영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일을 겪었을 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소련 체제에서는 제 영화가 상영되지 않는 이유를 항상 설명해줬습니다. 타르콥스키에게도 똑같이 설명해줬습니다. 그의 영화가 소련에서 상영되지 않는 이유와 상영되는 이유를 말이죠. 금지는 없을 것입니다. 음악이든 문학이든 건축이든 국가에 의해 금지된 작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금지들은 모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금지는 없습니다. 이 모든 금지 조치는 해제되었습니다. 예술적 창의성을 겨냥한 금지는 결국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때도 방법을 몰랐고 지금도 방법을 모릅니다. 젊은이들과 정치적인 논의를 하는 것, 혹은 학생들, 젊은이들, 고등학생들과 함께 말이죠. 우리는 두렵고 이 나라도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건들을 공개적으로 차분하게 히스테리 없이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히스테리 없이, 그리고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절차 없이. 이런 과정의 부재, 그리고 진지한 반대 의견이나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면 금지 거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금지와 유능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 더 나은 투명성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듣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은 정말 훨씬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감독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약간의 배경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푸틴은 신문을 받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질문에서 알 수 있다. 그는 소련 아래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1951년에 태어났고 감독으로서의 초기 경력 대부분을 소련 체제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많은 영화가 공개됐지만 소련 정부에 의해 금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람이 오랫동안 러시아 문화의 일부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러시아나 푸틴을 싫어하는 친서방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친러시아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발표한 영화들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하지 않는 한 가지는 러시아가 소련 시절로 돌아가거나 차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화들은 나라를 장악하고 결국 나라를 파멸로 이끈 독재자들에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 레닌, 일본 천황 등 이와 같은 인물들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2011년 그는 가장 성공적인 영화 중 하나인 파우스트를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유명한 러시아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통치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거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특히 절대 권력을 타락시키는 거래로 묘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국가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개 도덕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제권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왜 푸틴이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을지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국제적으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 영화는 케인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는데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러시아에게도 굉장히 큰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이 러시아의 위신을 높이고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러시아 내에서도 크렘린 국내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의 영화들은 전 세계의 많은 주요 영화 학교에서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푸틴이 쉽게 굴락으로 보낼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가 2022년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푸틴은 3일짜리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했죠. 같은 해 말에 샤쿠로프는 페어리테일이라는 또 다른 영화를 선보였습니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상영이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푸틴은 이 영화를 금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런 건 어떨까요? 게임을 한번 해보죠. 제가 영화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푸틴이 왜 이 영화를 금지했는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다면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영화의 제목은 페어리테일입니다. 이 영화에는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 등 독재자와 전시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연옥에서 만나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유산에 대해 토론하며 현재 세상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후세계에서 세상이 자신들을 공정하게 보고 올바르게 묘사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이 영화 내내 주로 논쟁을 벌이고 자신의 결정들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세상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역사가 자신들의 행동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역사가 자신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이 오로지 자기들만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은 주로 방 안다른 사람들 때문이며 그들의 행동 탓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렸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히틀러는 이 영화에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박해받는 독일인을 보호하려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히틀러는 독일이 이 모든 일의 희생자였고 국제 무대에서 모욕을 당했으며 궁지에 몰렸고 세계로부터 오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모든 죽음의 책임을 자신에게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하며 역사가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논리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혹시 누군가가 이 논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우크라이나 보호를 위해 침공한다는 뜻입니다.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면서 동시에 그 러시아인들을 폭격하고 죽이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건 당신이 친러시아적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푸틴이 이 영화를 금지한 이유를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푸틴에게 특히 이 영화와 관련해서 큰 문제는 이게 사실상 서방의 선전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윈스턴 처칠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 영화에서 위대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거든요. 처칠도 2차 대전 중 영국 공군의 독일 폭격을 정당화하려 했죠. 그는 전쟁을 멈추고 독일의 압박을 가하려면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주장합니다. 푸틴은 자신의 금지 조치를 변호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단순히 서방의 선전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반러시아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가 관련 인물 모두를 공정하게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는 이 영화가 러시아를 좋아하는, 아니 사실 러시아를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가 과거 독재자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감독 본인에게서 나온 이 영화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권력은 끝나지만 역사는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푸틴 같은 사람에게는 그다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영화 얘기를 하면서 약간 옆길로 샜다는 걸 알지만 저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시 회의로 돌아가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푸틴은 영화 상영 금지에 대해 모든 영화를 금지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화가 금지되지 않으려면 긍정적인 영화를 만들면 됩니다. SBOS, 즉 러시아어로 특별군사작전 긍정영화 제작을 뜻하죠. 그리고 그는 감독에게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나한테 전화해서 금지된 영화가 어떤 건지 이야기해보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이것이 감독이 겪은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11분이나 길었고 그는 영화와 관련 없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봅시다. 매주 우리는 또 누가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됐는지 경악합니다. 이런 규정들은 끔찍합니다. 갑자기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힌 저의 동포들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분류라는 건 이해하지만 그들은 그냥 누군가를 모호하게 낙인 찍을 뿐입니다. 불만 사항 목록을 대충 적고 그게 전부입니다. 공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불분명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시민을 모욕하고 발전하거나 존재할 기회마저 빼앗습니다. 그들에게 발전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2022년 전쟁이 시작될 때 러시아에는 푸틴이 침공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활용한 외국 대리인 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 낙인으로 이들은 일반 시민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시스템 때문에 이들이 마치 인간이하로 취급받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히면 친구나 동료들조차도 이상하게 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들은 당신과 어울리기를 원하지 않고 당신을 상대하기도 싫어하며 함께 일하기도 꺼려합니다. 게다가 정부조차도 당신을 일반 시민과는 다르게 대합니다. 이런 꼬리표 하나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정부는 공공자금 지원 기업들도 당신과 거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부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당신이 게스트로 출연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외국 대리인으로 낙인 찍히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꼬리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 결국 해외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푸틴에게 명분을 줍니다. 그들이 해외로 이주하면 푸틴은 저 사람은 해외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 사람은 외국 첩자라 러시아를 싫어해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를 외국의 첩자라고 낙인 찍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외국의 첩자라는 증거를 뒷받침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제가 해외에 살아도 그게 증거는 아니지만 푸틴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말했듯이 이건 전쟁 반대자들에게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난 1년간 2025년쯤에는 같은 방법이 전쟁 지지자들을 침묵시키는 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3일짜리 특별군사작전이 3년 반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는 전쟁을 지지하지만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패에 대해 군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민족주의적이고 매우 칠러시아적입니다. 사실 이들 중 다수는 우크라이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만든 체제에서는 어떤 비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푸틴 대신 그의 측근, 특히 군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체제는 이런 비판에 맞서 싸우며 전쟁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외국 대리인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생은 어느 정도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이것은 소련 시절 스탈린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한번 스탈린의 탄압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정치적 적들을 겨냥했지만 점차 그 정치 체제를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치 체제는 이제 지지자들까지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 방송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회의 영상 클립을 계속 보죠. 아직 불만이 많으니까요. 그들은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국가가 자기 국민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조직을 설립한 것이죠. 그가 창립자이고 얼마 후에 국가는 자기 창립자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쪽에서 그 다음에는 다른 쪽에서 그것은 부자연스럽고 역효과를 내며 예술적 창의성의 발전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미술 학교에서 사람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그것은 마치 밀폐된 상자 안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즉시 쏘려고 해봐. 병사의 발라드. 오늘날이라면 이 영화는 즉시 금지될 것이고 작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가와 예술계의 관계 분위기를 단호하게 바꿔야 합니다. 젊은이들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멀리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막다른 길이며
그리고 우리는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함께 일하며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러시아가 없다면 세상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왜 그래야 하냐라는 의미였습니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나라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걸 왜 필요로 합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왜 기회가 필요한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하는지 말해줬습니다. 보시다시피 블라디미르 푸틴은 방금 일에 불쾌해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비웃는 표정 보셨나요? 감독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말을 그대로 돌렸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없는 세상이 왜 필요하냐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같은 논리로 교육받을 기회가 없다면 국가가 왜 필요한가? 라고 말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비웃는 표정을 지었지만 크렘린궁은 이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공식 웹사이트 크렘린궁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공개 활동, 만남, 발언 등 원하는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전사되어 블라디미르 푸틴의 공개적 경험과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월 10일로 가보면 방금 있었던 인권 관련 행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사 전사본을 검색해도 방금 본 영상 클립들은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렘린이 러시아 대중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이 회의의 전체 부분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푸틴에게 불행히도 인터넷 시대엔 그리고 바라건대 이 영상이 영원히 남길 바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이 역사적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몇 달간 러시아 선전 기계가 온라인에서 저희를 괴롭히며 유튜브 퇴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봇들이 트위터에서 저희를 공격하며 저희 영상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독립 언론의 힘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막는 이유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께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꿰뚫어 보려 하니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더 두렵게 만들고 싶습니다. 최근 저희는 새 플랫폼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출시했습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미국 장군, 네이비 실, 베스트셀러 작가와 같은 업계 전문가들과의 독점 영상과 대화를 공유합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과 전 세계 최신 소식도 분석해드립니다. 설명란 첫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으로 모든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basicsinsider.com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비즈니스 베이직스에 큰 힘이 됩니다.